반갑습니다. 치매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 치매 어르신의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지 기본적인 유형을 알면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법이 보다 쉬울 수 있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직접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보호자는 물론이고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치매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모두 문제 행동에 따른 치매의 세 가지 유형을 알고 계시면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의 치매란 늙은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즉 실제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매는 늙은 자신과의 관계 장애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성 치매는 알츠하이머형과 뇌혈관형으로 분류하는데요. 뇌의 병변은 확실히 치매 원인 중 하나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늙은 자신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실제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문제 행동에 따라서 치매의 종류가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 장애를 이해한다면 치매 어르신을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30년이나 치매에 관해 더 앞서서 연구했던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히토가 주장했는데요. 실제 치매 어르신을 케어할 때 실감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류를 이해함으로써 치매 노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달리해서 어르신들의 문제 행동을 예견하고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에 따른 치매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갈등형입니다. 갈등형은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이 자신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치매에 걸려서 소변을 싸거나 건망증이 있는 현실 속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신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화 현상에 따른 인지장애도 또 신체적 장애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현실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화를 내게 됩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비정상적으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등의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재활 훈련을 했는데도 인지적 장애를 극복할 수 없어서 기분의 변화가 심해지는 등의 정서 불안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나 같은 방의 동료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우기거나 계속 호출배를 누르면서 사람을 부르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치매 노인들은 음식에 하는 다른 것들을 먹는 이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음식에 대한 통제 기능을 상실하여 과식을 하는가 하면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을 치고 또 수다를 떨기도 하는 농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형의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언행, 무례한 태도 등을 경계해야 하고요. 그 외 배뇨 장애나 통증 등의 신체적 이유나 좌절감 등의 정신적인 이유, 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지나친 자극 등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초조와 공격성이 함께 나타나는 파국 반응을 보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에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현실과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다치지 않게 지켜보면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문제 행동에 따른 두 번째 유형은 회귀형인데요. 이 유형은 가장 자기답다고 생각되는 시절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회귀형은 현실 속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갈등형과 같지만 갈등형이 현실에 머무른 데 반해서 이 유형은 과거에 행복했던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회귀형에게 과거는 자신의 가장 좋았던 시절로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문제 행동은 아이가 울고 있으므로 집에 가겠다라든가 강의가 있으니 한밤중에 외출하려는
전직 대학 교수 등의 배회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치매 어르신의 상당수가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만난 배회형 어르신의 경우 젊었을 때 나무를 떼며 밥을 하던 행복한 신혼 시절로 돌아가서 라이트가 보이면 불을 붙이기도 했고요. 가족들의 저녁을 짓기 위해 나무를 해야 한다며 자꾸 현관문을 나서는 등의 경우와 갓 결혼한 큰아들 집에 음식을 갖다 줘야 한다거나 또 그래서 먹고 있던 음식을 보자기에 싸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귀형은 돌보는 사람을 이미 사망한 어머니나 과거 좋았던 이웃 사람으로 믿는 등의 방향 감각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회귀형은 행복했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회를 하지 않도록 자주 주의 환기를 시켜드리는 것이 좋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뚜렷한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 같지만 치매 대상자에겐 목적이 있는 배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아온 시간들을 이해하고 평소 어떠한 시기가 가장 행복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도둑이 집에 침입한다는 망상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초조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회하는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초조감 역시 함께 관찰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회 대상자는 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길거리에 혼자 나가 낙상 사고를 겪거나 기타 교통사고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케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에 따른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유리형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멀어져 가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유리형은 자신을 현실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것에서는 회귀형과 같지만 회귀형이 과거의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유리형은 과거도 현실도 아닌 자신만의 내부 세계에 들어박혀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는 관계를 맺지 않아서 식사도 스스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돌보는 사람이 입에 넣어줘도 한 입 씹다가 마는 등의 무위자폐 증상을 보이거나 말을 걸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실없이 웃는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리형은 이미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은 여기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무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돌볼 때는 우울증이 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울증은 실제 치매 대상자의 40에서 50%가 보이기 때문에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미 상실, 식욕 변화, 의욕 저하, 수면 변화, 자살 사고 등 치매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우울증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의사소통 장애나 무감동,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초조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울증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효과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세심한 관찰과 함께 즐거운 일을 상기시키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에 관심이 없거나 대인관계가 소홀해지고 표정의 변화가 없거나 단조롭게 말하고 만사가 귀찮다는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무감동 증상으로 이해하시고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의 경우 위의 가설들이 모든 치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이 문제 행동을 없애고 치매 치료에 효과적임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는 문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케어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치매 대상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돌봄 기술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원인을 찾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를 단순히 뇌의 병변으로만 알고 접근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나 투약 같은 의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먼저 환경이나 인간관계 등 현실의 생활을 바꿔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치매 대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인생관, 가치관 등을 파악하면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치매 대상자는 물론 돌보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